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모두가 좀 들떠있는 바로 그날, 정부가 투자자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 가진 분들한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는데요. 자, 이게 과연 당신을 위한 진짜 산타의 선물일지, 아니면 뭔가 다른 속내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카드를 꺼냈다는 건 그만큼 현재 환율이라던가 국내 증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득과 실을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는가 하는 점일 텐데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데 이게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2025년 12월 23일, 그러니까 기준일 이전에 당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해당이 돼요. 그 이후에 산 주식은 아무리 팔아도 소용없습니다. 아, 기준일이 딱 정해져 있군요. 네. 그리고 둘째, 이 주식을 판 돈을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걸 줄여서 RAI라는 특간한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RAI요? 그럼 전용 계좌까지 따로 만들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은 그 계좌에 들어온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최소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이 1년의 락업 기반이 사실상 이 정책의 가장 큰 함정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전에서 전용 계좌에 넣고 국내 주식 사서 1년 묵히기. 와, 조건이 꽤 까다로운데요. 자, 그럼 이 어려운 관문을 다 통과했을 때 받게 될 보상, 그러니까 세금 혜택은 대체 얼마나 큰 건가요? 이건 일종의 타임어택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빨리 움직이는 사람한테 더 큰 혜택을 주는 거죠. 내년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 모든 절차를 마치면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 전액 면제해 줍니다. 네, 100% 면제요? 그건 그냥 세금이 0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비과세가 되는 거죠.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와, 그럼 혹시 1분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혜택이 줄어듭니다.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에 돌아오면 80% 감면, 그리고 3분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50% 감면으로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군요. 빨리 행동하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수십억 원어치 해외 주식을 팔아도 그 수익 전체에 대해서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한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1인당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으로 딱 5천만 원까지만 적용이 돼요. 아, 수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 기준이요? 네, 만약 당신이 1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다면 그중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분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을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존처럼 22%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주 타겟으로 설계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5천만 원. 한도가 명확하군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걸까요? 양도세라는 중요한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외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진짜 이유, 이게 궁금해져요. 정부의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환율 안정입니다. 지금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이나 예금 규모가 무려 20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200조요? 네, 이 엄청난 돈의 10%만이라도 이번 기회를 국내로 돌아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 2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150억 달러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150억 달러요? 와, 외환 시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테니까 당연히 환율은 안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쓰지 않고도 시장의 힘으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카드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더 직접적이에요. 바로 국내 증시 부양입니다. 아, 증시 부양. 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국내 증시는 좀 지지부진했던 반면에 미국 증시는 훨훨 날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인 자금이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시장은 유동성이 말라붙은 상태예요. 이번 정책은 그 돈을 다시 국내로 끌어와서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이랑 증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자인 당신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죠. 그래서 이 정책을 활용하면 내 계좌에 실제로 얼마가 더 찍히는 건지 숫자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가장 와닿을 겁니다. 당신이 정책 한도인 5천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팔아서 1천만 원의 양도 차익, 그러니까 순수익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5천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해외 주식 양도세는 1년에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니까요. 1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세금을 내야 할 대상 금액이 됩니다. 7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군요. 세율이 22%니까 계산해보면 한 16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절약합니다. 1천만 원을 벌어도 165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년 1분기에 이 정책을 활용해서 국내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 165만 원이 그대로 영원이 되는 겁니다. 와, 투자 원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요. 아무런 리스크 없이 3.3%의 추가 수익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숫자만 보면 정말 달콤한 제안이죠. 3.3% 확정 수익. 이건 정말 쏠깃한데요.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에는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글씨, 함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 경고등이 막 울리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뭘까요? 네, 그 경고등에 올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 정책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변수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이자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1년 의무 보유 기간 동안의 국내 시장 변동성입니다. 아, 1년 묶여 있는 거요? 네, 혜택을 받기 위해 산 국내 주식에 당신의 돈이 1년 동안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 리스크는 좀 줄일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통신주처럼 변동성 낮고 배당 잘 주는 우량주에 넣어두면 좀 안전하지 않나요? 성장성은 포기하더라도 세금 혜택은 챙길 수 있으니 그것도 괜찮은 절충안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지만 그 전략도 완벽하진 않아요. 아무리 우량주라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속수무책일 수 있으니까요. 다시 아까 예시로 돌아가 보죠. 당신이 세금 165만 원을 아끼려고 5천만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시장이 안 좋아서 그 주식이 딱 10%만 하락했다고 쳐보세요. 10%? 그럼 평가 손실이 500만 원입니다. 165만 원 아끼려다 500만 원을 잃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너무나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세금 아끼려다 투자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변수는 뭔가요? 두 번째 변수는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비용이죠. 당신이 이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팔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당신이 투자한 국내 주식은 제자리 걸음인데 팔아버린 엔비디아 주식이 30% 넘게 더 올라버린다면요. 아,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세금 165만 원을 아낀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놓치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차라리 세금 22% 내고 마음 편하게 계속 성장하는 시장에 머물겠다고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단기적인 세금 혜택이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냐, 이걸 묻는 거네요. 자, 그런데 미국 주식을 팔고 싶진 않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나중에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볼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네. 정부는 그 점을 고려해서 아주 흥미로운 두 번째 옵션을 준비했어요. 바로 환해지 관련 세제 혜택입니다. 이건 당신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식을 안 팔아도 된다고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선물환 매도라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하자면 달러 선주문 같은 겁니다. 나중에 환율이 어떻게 변화된 상관없이 지금의 높은 환율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달러를 팔 수 있도록 미리 계약을 맺어두는 거죠. 아, 환율을 지금 시점에 딱 고정시켜 놓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환율 변동의 위험을 없애는 계약을 하면 정부가 그 계약 금액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혜택은 연평균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계약 금액의 5%,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오,
그럼 주식은 그대로 두면서 환율 위험만 없애고 세금 혜택까지 받는 거네요? 네, 앞으로 환율은 떨어질 것 같지만 미국 주식의 성장성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아주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택지가 하나도 있는 셈이네요. 실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투자자들은 이 정책을 보고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나요? 예상대로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크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 실현형 투자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와, 마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팔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세금까지 깎아준다니 너무 잘 됐다 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정반대겠군요. 맞아요. 두 번째는 장기 성장 신봉자들이죠. 이들은 아주 냉소적이에요. 불안정한 국내 시장으로 우리를 유인하려는 미끼 아니냐. 내 소중한 은퇴 자금을 변동성 큰 한국 시장에 1년이나 묶어둘 생각 전혀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좀 의외의 곳에서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기존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입니다.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난 몇 년간 시장이 힘들어도 묵묵히 국내 증시를 지킨 우리는 뭐가 되냐.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와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다 라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제 당신이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이 정책을 활용해야 하고 또 어떤 투자자는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할게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시죠. 좋습니다. 먼저 당신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추천 대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최근 해외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이 나서 차익 실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둘째, 현재 환율이 거의 정점이라고 판단해서 달러 자산을 정리하고 원화 자산 비중을 늘릴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금상첨화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국내 주식 중에 최소 1년은 마음 편히 묻어둘 만한 저평가 우량주나 고배당주를 이미 분석해둔 상태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 정책의 훌륭한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분들은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된다 하는 비추천 대상은 어떤 유형인가요? 비추천 대상은 더 명확합니다. 첫째, 당신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굳게 믿는다면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둘째,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당할 투자 경험이나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하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세금 몇 푼 아끼는 것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당신의 투자 철학을 시험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 하나예요. 이 정책의 핵심은 사실 세금 혜택이 아니라 시장 교체입니다. 정부는 당신에게 3.3%의 확정된 세금 혜택을 줄 테니 앞으로 1년간 미국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포기하고 한국 시장의 미래에 베팅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질문은 세금을 아끼고 싶으세요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것이죠. 당신은 앞으로 1년 동안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을 이길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이 정책을 활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